지금부터 실무 기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강의까지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다 했죠.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실무 기타 주제, 자, 두 가지만 더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인데, 자,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 관련 재무제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ing여금처분기한서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서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그 관련되는 내용을 기본 강의 때 두 가지씩 암기하라고 해서 두 개, 총 8개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라고 제가 체크해 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암기를 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왜 그걸 암기했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리 그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부가치세 신고에 대한 관련 회계 처리가 있는데, 이거는 실무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분계 중에서도 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분계, 그쵸?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계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도 쌤이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얘는 나중에 전산 세무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분계니까 별표를 꼭 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은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항상 실무 문제에서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무조건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는 실무 시험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 1 기초정보관리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은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쵸? 처음에 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한 두세 번 정도 문제를 풀고 싶다 보면은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정말 쉽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니까 쌤이 일단 5문제 가지고 여러분께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연습하기 1번, 2번과 자, 그 다음에 답안이 있고요. 또 3번, 4번이 있고, 또 그 다음 가시면은 이제 5번 문제가 있는데 총 5개의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 5개에 대해서 백업 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백데이터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에 카페 초이쌤 전산회계 알고 있으시죠? 네,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쵸? 자, 이 카페로 가셔가지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메뉴가 있거든요. 자, 이 메뉴에서 교재 백데이터 자료실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안에 이제 백데이터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메뉴에 전산회계 1급 2023년도 거예요, 그쵸? 서머리 전기분 재무제표 백데이터. 자, 얘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은 쌤이 여기다가 다 적어 놓았는데, 이건 나중에 정말 안 될 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쌤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백업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내 컴퓨터에 저장. 그러면은 저장이 되면서 아마 왼쪽 하단에 자, 이런 표시로 다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산회계 1급 EXE 해가지고 RG 파일이 하나 생기죠? 만약에 좌측 하단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참고로 내 컴퓨터에 바탕화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가시면은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다운로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운받은 파일 중에서 전산회계 1급 백업 파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그냥 더블 클릭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방금 보셨던 카페에서 다운받았던 좌측 하단, 자, 얘를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알집 푸는 창이 바로 떠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 윈도우 PC가 이 보안 때문에 있잖아요. 뭘 다운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추가 정보 누르시면 돼요. 보안 창 무시하시고 추가 정보 누르시고 나서 여기에 실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실행 누르시면은 아마 알집을 풀 수 있는 이런 그렇죠. 팝업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이때 덮어쓰기에 클릭을 하고 그대로 압축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C 드라이브의 모든 백업 파일이 K랩 폴더에 모두 압축이 풀릴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풀었으면 이제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5문제가 모든 파일이 C 드라이브의 K랩 데이터베이스 K랩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입력했던 5000번 기억나시죠? 걔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폴더고요. 여기에 있는 5901, 5902, 5903, 5904, 5905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풀려고 하는 여기 있는 기출문제 연습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으니까 이 화면은 끄시면 되고요. 카페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백데이터를 풀 때는요, 당연히 뭐다? 프로그램을 끈 상태에서 백데이터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제 프로그램을 띄우시면 되고요. 자, 회계 1급이죠? 자, 드라이브는 손대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회사 코드에서 이제 F2 누르시면은 대한 산업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쵸? 왜 그런가 하면은 압축 파일을 다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험 문제 코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압축 파일을 풀었을 때 회사 등록해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재생성을 반드시 클릭을 해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 코드를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창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예 누르시면은 자, 왼쪽에 보세요. 어때요? 새로운 회사 이름이 5가지가 나와 있죠? 자, 이 5가지가 방금 우리가 풀었던 백데이터 안에 있었던 회사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회사의 코드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풀 거예요. 자, 아무튼 압축을 풀고 난 후에 회사 코드 재생성을 반드시 눌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기문제 문제표의 수정 이제 1번 문제부터 풀 건데요. 자, 1번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연습하기 단1이라 나와 있죠. 자, 코드가 5901번이고요.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프로그램에 F2 5901 단1 보이죠? 네, 엔터.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번 풀 때는요, 또 회사 코드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총 5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시사 단어는 5901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코드가 5901이에요.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10기, 회계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소음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답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뿐만 아니라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에서 관련된 부분까지 수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쌤 얘기했죠. 그때 얼핏 이제 들어보았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 있는 이 4개의 재무제표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그걸 쌤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암기해야만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고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 바로 위에 쌤이 그림을 그려 놓았거든요. 자, 이 순서입니다. 자, 이 순서가 외우세요. 제 손, 이 표 순서인데, 표는 그냥 얘하고 헷갈릴까봐 그냥 끝에 있는 표를 제가 쓴 거예요. 제 손이 표 순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제 손이 표가 전산회계상에서 장부를 마무리하는 순서예요. 마감하는 순서죠. 얘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얘 마감하고, 얘 마감하고, 얘 마감하는 건데, 전산이 마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한 기억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화살표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쌤이 그냥 좀 멋있게 좀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이 그림보다는 그냥 좀 효율적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그림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잠시만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그림인데요. 너무 좀 기계적이라 가지고 좀 기계적이지 않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금 본 그림하고 똑같은데, 네, 제 손 이 표입니다. 자, 쌤이 소위 이제 이거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네,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죠? 네. 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 우리 처음에 재무상태표 이거 작성할 때 있잖아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다른 표에 영향을 준다라고 쌤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 중에서 기말 원재료하고 기말 제공품은 어디에 제조원가 명세서, 즉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라고 쌤이 필기해 드렸을 거고요. 보여드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품이, 기말 제품이 어디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라고 쌤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내용이 또 중요했고요. 그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있죠. 얘는 항상 누구랑 일치해야 된다? 손익계산서랑 일치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누구랑 일치해야 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랑 일치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결국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과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쵸?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쌤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쌤이 만든 거예요. 자, 얼마나 이 그림이 멋진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먼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그 오류가 상여금이라고 하는 800번대 비용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전산에 430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금액이에요. 올바른 금액은 340이니까 얘로 바꾸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해되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세요. 그리고 상여금을 찾아요. 상여금. 이 디자인 좀 바뀌었는데 뭐 크게 문제 없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여금에 자 430을 어떻게 한다? 이게 틀린 금액이죠? 올바른 금액인 340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40을 치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엔터를 지금 안 쳤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 단기 순이익이 현재 얼마죠? 970이죠? 근데 이거 바꾸고 나서 엔터 치잖아요. 그럼 얼마? 1060으로 아마 금액이 바뀔 거예요. 자, 느낌 옵니까? 그럼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와 관련된 다른 장부도 바꾸란 얘기예요.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알죠? 자, 방금 보여드린 그림 제 손 이 표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금액이 틀어진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금액이 틀어진 거죠? 누가? 단기 순이익이 틀어진 거죠?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이 970에서 방금 얼마로? 1060으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1060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기한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기 가란 얘기예요. 앞으로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얘는 무시해요 그냥. 왜냐면 여기서부터 틀어졌으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틀어진 곳에서부터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기한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손익계한서는 끄시면 돼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기한서 이거죠. 클릭. 그럼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어때요? 970이죠? 맞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다? 손익계한서의 단기 순이익과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 바꾸는 방법. 여기에 1060을 적어도 괜찮지만 위에 F6번에 블록이죠. 블록이. 요 블록이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시면은 얘 누르는 순간 얘가 1040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잠시 보세요. 이거 바뀌면 또 뭐가 바뀔까? 이거랑 이거 두 개 합친 게 이거잖아요. 미처분이익잉여금 맞죠? 요 2470이 다른 금액으로 또 바뀔 거예요. 자, 얘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보시면서 얘. 자, 어때요? 아, 1060이네. 1060 바뀌면서 지금 이 금액이 또 바뀌었죠? 그렇죠. 얼마로? 25600,000 맞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기한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바뀌었으니까 얘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얼마로 바뀐 거죠? 25600,000 2,560만원 바뀐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또 누구랑 일치합니까? 재무상대표의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일치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끌어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끄시면 돼요. 끝났으니까. 자, 마지막 종착역 누굽니까? 재무상대표 역으로 가시면 돼요. 역을 거치는 것처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정기분 재무상대표 가셔가지고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 보이죠? 자, 이게 2470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대차 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90만 원이.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한다? 방금 바뀌어진 2560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2560으로 고치니까 엔터. 어때요?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죠? 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러면 몇 점 주느냐? 무려 4점을 줍니다. 이 문제 하나가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만 치면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이 문제 제목을 앞으로 우리 뭐라고 하자? 정기분 재무제표의 수정이 아니라 그냥 관련 재무제표다라고 이렇게 불러줍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관련 재무제표 문제이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 재무제표 문제가 나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퍼스트. 일단 잘못된 것부터 일단 고치세요. 오케이?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 뭐 한다? 그렇죠. 이거. 다이아몬드 재손이표.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어디서부터 털어지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씩 금액을 맞추어 가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해 안 되니까 쌤이 한 문제를 더 풀어드릴게요. 자, 2번을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3번, 4번 다 풀어드리겠죠. 자, 이제 2번 풀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아요. 자, 일단 그러면 쌤 이거는 초기화시키고요. 이 그림은 초기화시키고 이제 자, 이 문제는 끝났으니까 네, 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번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회사가 예지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지전자로 이제 우리 회사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쌤, 이거 끄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기수 밑에 회사라고 있거든요. 자, 쌤 살짝 채워볼까요? 여기 회사라고 되어 있죠. 회사를 클릭하시면은 우리 들어올 때 그 목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예시전자를 선택하시고 그냥 변경 누르시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가 바뀝니다.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예시전자로 바뀌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자, 또 손익계산서에 문제가 생겼죠?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세요. 자, 퍼스트 뭐 한다고요? 일단 여기에 주어진 미션부터 해결합시다. 자, 손익계산서의 세금과 원가가 730인데 710으로 잘못 입력되었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어라? 이게 730이죠? 근데 710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730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느낌상 또 뭐가 바뀔 것 같아?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또 바뀌겠죠? 6270인데 이거를 730으로 바꾸니까 비용 늘어나면서 단기 순이익이 줄 거예요. 엔터. 얼마로? 6250만원.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6250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체크합니다. 물론 지금은 쌤이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지만 이 그림이 숙달되면은요, 나중에는 그리지 않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250만원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틀어졌어요? 또 손익계산서에서 틀어진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뭐다? 재조원가 명세서는 이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항상 이 순서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쵸? 왼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부터 틀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한다?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틀어졌으니까 이제 6250만원을 체크하시고, 자, 다른 건 이제 더 이상 문제에서 내용이 없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단기 순이익을 끌어안고 다음 역. 자, 다음 역이 어디였다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죠? 갑시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는 끄면 돼. 자, 6250 끌어안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어때요?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한다? 고쳐야죠. 6250으로 불러오기. 굳이 금액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불러오기 예 누르면 되겠죠? 그런 순간 뭐가 바뀐다? 또 미처분 이익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173579324. 자, 예 눌러봅시다. 자, 얼마로? 173 579가 아니라 379324로 바뀌었죠. 그쵸? 그럼 또 얘를 어떻게 한다? 체크해야죠. 179 3 기억이 안 나. 379324. 179 379 324. 나중에 여러분 시험 칠 때는요, 펜으로 좀 적어 놓으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적고 나서 이제 얘를 끌어안고 이제 또 어떻게 한다? 종착역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과 맞추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끄고 마지막 종착역 정기분 재무상태표 또 차변 대변 틀어져 있겠죠? 자, 이거 보세요. 차이가 또 안 맞죠? 왜? 얘가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173 379 32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터. 어때요? 차익이 연기되었죠? 끝. 예수시 빠져나오시면 또 몇 점? 4점을 줍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뭐 했다? 손익계산서에서 세금과 원가를 바꾸었다. 그쵸? 그러면 세금과 원가를 바꾸니까 뭐가 바뀐다? 단기 순이익이 바뀐다. 그럼 얘를 끌어안고 다음 역 어디 간다? 끄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간다.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안 맞길래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바꾸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바뀐다? 미처분 이익여금 바뀐다. 그럼 얘를 또 끌어안고 끄고 나서 다음 역 어디 간다? 종착역 정기분 재무상태표 간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 바꾸니까 어때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땡큐. 끝이면 돼요. 괜찮죠,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여기는 이 그림에 연관되는 거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누구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랑 일치해야 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랑 어떻게 한다? 일치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면은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제품 제조원가랑 일치해야 된다. 이걸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되는 거, 이 항목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답안 확인하시고요.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503 화랑전자로 되어 있죠? 회사의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자, 회사에 클릭하시고 화랑전자 클릭 엔터. 자, 예지전자에서 화랑전자로 바뀝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원가 명세서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뭐다? 네, 관련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틀린 내용이 뭔가 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로 150만원만큼을 과다하게 매겼답니다. 즉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150만원만큼이 많이 잡혀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많이 잡혀있으니까 차감해야 되겠죠. 즉 빼야 되겠죠. 근데 올바른 내용은 제조원가, 즉 공장이죠. 500번대의 복리후생비가 150만원만큼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된답니다. 즉 이 말은 추가로 가산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제조원가로 반영해야 될 때는 당연히 원가 명세서로 반영해야 되겠죠.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보이십니까? 네,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볼 거예요. 이거 150만원만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150을 빼게 되면 당연히 단기순이익이 줄겠죠. 늘겠죠. 비용이 줄었으니까 단기순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150만원 빼면은 1000만원 되겠죠. 자, 1000만원에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원가 명세서로 가셔가지고 클릭. 원가 명세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죠.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150을 추가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0 있으니까 150 더했을 때 850 되겠죠. 자, 이 850을 더하고 나서 엔터를 치는 순간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거예요. 얼마로? 249 970 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인 무엇을? 틀린 내용과 올바른 내용을 다 정정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시키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제? 관련 재무제표를 고치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가 제손이표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도 이번에는 틀어졌죠. 그럼 얘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손익계산서보다 앞에 있으니까 얘를 먼저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는 무엇이 틀어지느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틀어질 거예요. 근데 얘는 누구하고? 손익계산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하고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먼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명세서 가볼까요?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249970000. 자, 이 금액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249970000. 249970000. 자,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원가 명세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닫으시면 돼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럼 얘를 끌어안고 어디 간다? 손익계산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손익계산서에 어디로 가느냐? 제품의 초론가 아시죠? 우리 제품의 초론가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창이 뜬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이 창에서 보시면은 기초의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안 맞죠? 248470이 아니죠. 249970이죠. 그래서 249970으로 바뀐 금액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의 초론가가 바뀌겠죠. 그렇죠? 확인. 자, 바뀌면서 단기 순이익도 변하게 된다는 거. 얼마로? 25379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뀌었으니까 얘를 끌어안고 어디 간다 이제? 다음 역 잉여금 처분기한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기한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는 이제 필요 없죠? 손익계산서는 이제 다 끝냈으니까 닫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기한서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단기 순이익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보니까 어때요? 별 문제 없죠? 그 문제 없는 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어차피 불러오기 한 번 더 눌러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그쵸? 불러오시면은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더해가지고 65219,90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하고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종착역 재무상태표 클릭. 어때요? 똑같죠? 다행히 재무상태표도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고 차익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쵸? 그러면 확인만 하고 닫으시면 현시간부로 3번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3번 문제 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시키는 걸 먼저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150의 복리후생비를 빼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의 복리후생비를 15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재무제표끼리 이제 연결해 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체크해 가지고 손익계산서 금액과 일치를 시켰죠. 그럼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도 바뀌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잉여금 전국계산서하고 또 일치를 시키면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잉여금 전국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도 물론 당연히 봐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떻게 되었다? 금액이 잘 적혀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3번 문제도 끝이 납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회사에 클릭을 하고 동강에 체크해서 회사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제 3문제 정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쉬울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 300만원만큼은 제조공장 종업원의 회식비로 판명되었답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세요. 또 관련 재무제표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하고? 3번 문제하고 똑같죠? 단지 얘는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고 얘는 그냥 말로 했을 뿐이지, 결국 얘하고 똑같은 이유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복리후생비가 알고 봤더니 공장 거였으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 얼마? 300을 빼야 되겠죠. 그쵸? 공장에서는요 플러스 300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문제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하지만 이게 쌤이 만든 문제도 아니고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볼게요. 복류생비가 300이 있는데 이게 누구 거다? 제조 원가, 즉 공장 거란 얘기죠. 그러면 복류생비 어떻게 하면 된다? 300을 빼야 되겠죠. 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 복류생비를요 300 빼면 0이니까 그냥 위에 삭제 있죠. 삭제 그냥 이거 눌러가지고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300이 다 빠지겠죠. 자, 단기순이익에 약간의 변화가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정기분 원가 명사서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복류생비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예 복류생비가 없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 복류생비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500번 때 300. 그럼 얘를 만들어서 엔터를 치는 순간 당연히 단기제품 지정가 금액이 바뀌겠죠. 얼마로? 1억 8,800으로. 그쵸? 자, 게임은 끝났습니다. 어차피 손익계산서에서 300을 뺐고 그리고 원가 명사서에서 300을 더했죠. 그쵸? 이제 시킨 건 다 했으니까 뭐 한다? 관련 재무제표를 이제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원가 명사서의 단기제품 지정가가 188,000,000 이제 원가 명사서 끄면 돼요. 자, 얘가 뭐라고요? 188,000,000 물론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크만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가야 되겠죠? 자, 쌤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에 단기제품 지정가하고 맞춰야 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 어디 가야 된다? 당연히 제품 매출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185가 아니고 188 플러스에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였죠? 3번하고. 자, 확인 누르시면 당연히 뭐다? 단기순이익이 또 바뀝니다. 108756800. 더 이상 바꿀 게 없을 때 얘가 바로 뭐다? 진짜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108756800. 됐죠? 그럼 얘를 끌어안고 이제 다음 여기 어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면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 끕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어때요? 단기순이익은 이상 없죠? 여기에서는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불러오기 한 번 더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이 얘죠. 145,668,450. 혹시 모르니까 쌤이 적어 드릴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종착역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과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 2월 이익여금만 보면 돼요.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은 차변 대변 합계 잘 되어 있고 차익도 없으니까 얘도 건드릴 필요가 없네요.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4점을 준다고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뭐 한다? 문제가 시키는 것부터 먼저 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복류생비 300을 빼고 원가 명사서에서 300을 넣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제 손, 이 표 순서대로, 그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제 손, 이 표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손익계산서하고 무엇을 똑같이 맞춘다? 단기제품 최종가. 자, 손익계산서는 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무엇을 똑같이 맞춘다? 단기순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정상지표와 무엇을 똑같이 맞춘다? 2월 이익 잉여금.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문제. 그쵸? 자, 다음 페이지에 답안 확인하시고 이제 마지막 5분 문제. 자, 이 문제 풀고 이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5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590으로 바꿔버릴게요. 남한강. 자, 바꿔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얘는 쌤이 조금 지우면서 정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이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금액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고요. 손익계산서, 임경정분계산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제품 매출원가에 기말 제품 재고액 1,7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우리 제품 매출원가는 어디에 있는 거죠?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얘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가면은, 자, 가볼까요? 클릭. 여러분 여기 제품 매출원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거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뭐라고요? 지금 금액이 얼마? 1,700만원만큼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쌤,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1,700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이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자, 여기에 마우스 클릭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복습 안 하신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는 절대로 기말 제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야,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쌤이 알려줬는데 기말이 아니고 죄송해요. 기본 강의에서. 그렇죠. 재무상태표로 가야죠. 그쵸?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제품이 없죠? 그래서 밑에 뭐다? 기말 제품 하나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쵸? 얼마? 그렇죠. 1,700만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이 금액이 이제 여기에 손익계산서로 이제 자동으로 반영될 겁니다. 쌤,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여기에. 어때요? 반영되어 있죠? 확인 누르는 순간 당연히 뭐 단기 순이익까지 바뀔 겁니다. 그쵸? 자, 확인. 자, 바뀌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뭐 복리후생비 계정에 판매비와 갈비면 800번 되죠. 또 손익계산서죠? 금액이 550인데 50으로 입력되었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50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550 만들려면 500을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래서 500을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가 50대 있죠? 500을 플러스 하세요. 그래서 550으로 만들어주면은 단기 순이익이 또 바뀌겠죠. 그쵸?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수정을 먼저 했던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하나밖에 없죠. 그쵸? 둘 다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수정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시키는 건 다 했으니까 자, 이제 관련 재무제표 표를 한번 볼게요. 결국은 손익계산서만 수정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틀어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원가 명세서를 건드릴 필요는 없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단기순이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기순이익은 65565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다가 65565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 끌어안고 어디 간다? 다음 여긴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어때요? 이번에는 단기순이익이 안 맞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얘 눌러서 단기순이익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약간 틀어질 겁니다. 얼마? 8,930만원 틀어졌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8,930만원 쌤이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 얘는 다 했으니까 이제 끌어안고 누구? 종착역 재무상태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볼까요? 뭐라? 2월 이익잉여금이 없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2월 이익잉여금을 그냥 적어서 엔터를 치면 돼요. 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8,930만원인데 이 금액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 차변 대변 안 맞아가지고 차액이 8,930만 남죠? 똑같은 금액이죠? 그대로 이제 적어주시면은 차변 대변 1차면서 차액도 0이 되었으니까 현시간부로 5번 문제도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어때요? 간단하죠? 그리고 모든 장부를 다 끄시면은 이상으로 5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일단 시키는 거 먼저 하고요. 둘째, 관련 재무제표 맞추는데 이번에 있는 문제는 손익계산서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부분부터 이렇게 맞추어 나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단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을. 그쵸? 이번에는 제조원가 명세서부터는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이제 5번 문제까지 정기분 재무제표 관련 재무제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타 주제 정기분 관련 재무제표 수정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시험 치게 되면은 실무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전산 세무까지 따라다니는 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